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강성 지지층에 내다 팔고 최고위원 당선의 영예를 아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의 품격과 표를 맞바꾼 행동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수락연설에서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검으로 해결하자며 정쟁을 일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이나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2요구에 의해 부결되자마자 득달같이 다시 발의하는 것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당대표를 살려보겠다고 탄핵을 몰아붙이며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들을 모욕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제3자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놓고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면서도 특검 도입을 전제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특검 추천만큼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제3자로 하더라도 그 제3자는 민주당이 콕 찍어주는 제3자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3자 특검안을 제안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긴급한 국가 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 특검법 남발과 무책임한 탄핵무리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0일 이내에 제3자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곧바로 당론이 되고 곧바로 법안이 튀어나오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보공작 의혹까지 구명 로비 의혹으로 둔갑시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열흘 안에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이재명 1인 정당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 가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결론을 낼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그 어떤 수사도 할 능력이 없다는 반정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슬쩍슬쩍 수사 기밀만 흘리면서 결론은 내지 않고 정치 노름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공수처의 수사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애당초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막바지에 꺼내든 제3자 특검법이 금투세에 관한 토론 제안을 피해가고 최고위원 출마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막말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떠넘기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특검법과 탄핵에서 허우적대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긴급한 국가 과제는 산적한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재미도 감동도 없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에 국민들을 경악하게 할 이변을 연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국민들은 민주당에는 과연 민주가 있는 건지,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를 걱정스레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경선 초반 돌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명비 어천가를 거부하면서부터 그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온갖 야유의 대상이 됐고 1위에서 2위, 3위, 4위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6위로 최고위원회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떨어질 것처럼 보였던 전현희 후보는 막말과 함께 앞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전현희의 극언에 당원들은 환호했고 표가 쏟아졌고 6위에서 2위라는 극적인 스토리를 쓰면서 최고위원회에 입성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선 일방적 칭송과 이견을 불허하는 집단주의와 극단적 폭언이 난무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날 전당대회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는 영상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빨리 끝내라 라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도 열렸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비난하는 당원들을 보면서 이재명 유일체제가 된 민주당 앞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갈수록 이상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대신 극언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 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국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임에도 최근 여러 현안에 대해 자칫 특정 정당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에서는 대북 전당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고,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의 야당 단독 강행 처리에 협조하고 나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최상병 특검법 투표 때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월권성 발언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더 이상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오직 국민 편에서 중립적으로 균형감 있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의사봉을 두드리겠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